강아지는 매일 당신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만 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는 당신의 강아지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필요로 하는 것과 실제로 받고 있는 것 사이의 간극은 강아지가 당신과 맺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유대감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가 모든 것을 바꾸는 지점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강아지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일어나서 강아지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반려견 세상에서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으로 들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지나쳐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 전체에서 단 한 가지만 실천해야 한다면 바로 이것을 선택하세요. 아침의 첫 5분은 그날 남은 시간 동안 강아지의 정서적 현실 전체를 형성합니다. 사료도 산책도 장난감도 아닌 바로 그 첫 5분입니다. 강아지는 무리 동물입니다. 그것은 비유나 귀여운 표현이 아닙니다. 인간과 함께 진화해온 1만 5천 년 이상의 시간 동안 그들의 DNA에 새겨진 생물학적 진실입니다. 그들의 뇌는 사회적 지주를 중심으로 정렬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야생에서 그 지주는 무리의 리더였습니다. 당신의 집에서 그 지주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 강아지보다 휴대폰을 먼저 집어드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신경계에 깊숙이 도달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신호는 너는 내 우선순위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학술지 응용동물 행동과학 Applied Animal Behavior Scienc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주인으로부터 일관된 아침 사회적 상호작용을 받는 강아지는 하루 동안 측정 가능한 기저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행동이 차분해지며 신경계가 더 안정되는 이 모든 것이 단 30초면 충분한 일에서 비롯됩니다.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7시에 바닥에 엎드려 강아지와 몸싸움을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일어나서 강아지와 눈을 맞추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주세요. 강아지가 원하는 방식대로 당신에게 인사하게 두세요. 그 순간이 강아지의 것이 되게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주인들이 결코 듣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강아지는 당신이 자는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의 온 세상이 일시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 존재의 주인공입니다. 커피보다 먼저, 휴대폰보다 먼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강아지를 알아봐 줄 때 그들의 뇌는 어떤 간식이나 장난감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여기서 중요한 존재구나 라는 인식입니다. 자신이 소중하다고 믿는 강아지는 불확실함을 느끼는 강아지와는 완전히 다른 동물입니다. 이 두 강아지의 차이점은 6번째 포인트에 도달할 때쯤이면 매우 명확해질 것이니 계속 시청해 주세요. 강아지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냄새를 맡게 해주는 것입니다. 산책 중에 강아지가 2분 동안 10번이나 멈춰서 냄새를 맡는 바람에 리드줄을 잡아당긴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갈 곳이 있다는 이유로 가자라고 말하며 계속 움직인 적은요? 거의 모든 주인이 이런 행동을 해봤을 것이고 거의 모든 주인이 자신이 강아지로부터 무엇을 앗아갔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강아지가 실제로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시각적인 생물입니다.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환경을 파악합니다. 강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아지의 코에는 최대 3억 개의 후각 수용체가 있는 반면 인간은 약 600만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냄새를 분석하는 데 할당된 강아지의 뇌 부위는 비례적으로 인간 뇌의 해당 부위보다 4배나 더 큽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아지가 소화전이나 풀밭에서 60초 동안 멈춰서 냄새를 맡을 때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 전체를 전달받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 여기에 왔었는지, 얼마나 오래전인지, 무엇을 먹었는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니면 건강했는지 말이죠. 모든 냄새는 하나의 문단입니다. 모든 표면은 하나의 페이지입니다. 당신의 동네는 강아지가 수년 동안 다 읽으려고 노력해온 소설책과 같습니다. 당신이 강아지를 끌고 갈 때마다
당신은 문장 중간에 책을 쾅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응용 동물인지 Applied Animal Cognition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산책 중 충분히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강아지들은 같은 거리를 걸었지만 자유롭게 냄새를 맡지 못한 강아지들에 비해 이후의 행동 테스트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낙관성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단순히 만족감이나 낮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낙관성입니다. 강아지가 코를 사용하는 방식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강아지에게 정말로 필요한 산책입니다. 동네를 가장 빨리 한 바퀴 도는 경로가 아니라 강아지는 코로 앞장서고 당신은 인내심을 갖고 뒤따르는 느린 산책 말이죠. 20분간의 진지한 노즈워크는 1시간의 단순한 육체적 운동보다 강아지의 정신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줄을 당기는 것을 멈추고 따라가기 시작할 때 당신들 사이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강아지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자신의 욕구가 존중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 신뢰는 이 영상의 다른 모든 포인트들이 쌓아 올려지는 기반이 됩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니 계속 시청해주세요. 당신의 차분한 목소리와 큰 목소리의 차이를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강아지에게 말을 거나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거나 집에 돌아왔을 때 인사하거나 그냥 마음이 내켜서 이름을 불러주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2022년 부다페스트 연구진의 연구에서는 뇌 영상 기술을 사용하여 강아지가 주인의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측정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동물인지 분야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입니다. 강아지는 단순히 주인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이 감정적 의사소통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뇌 반구에서 그 목소리의 감정적 톤을 처리합니다. 강아지의 뇌는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읽기 위한 전용 시스템을 발달시켰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주인이 따뜻하고 약간 높은 톤, 보통 아기나 동물에게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목소리를 사용했을 때 강아지들은 즉각적인 생리적 이완 징후를 보였습니다. 심박수가 떨어지고 근육의 긴장이 풀렸으며 눈매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반면 같은 주인이 단조롭고 무관심한 톤으로 말했을 때 강아지의 신경계는 경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단어가 달라서가 아니라 따뜻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강아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절 도구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부드럽게 인사할 때마다, 진심 어린 애정을 담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혹은 옆에 누워있는 강아지에게 속삭일 때마다 당신은 강아지의 신경계에 직접 손을 뻗어 모든 게 안전해, 안심해도 돼,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영양제나 진정 스프레이, 불안 완화 조끼도 당신의 목소리가 진정한 따뜻함을 담고 있을 때 내는 효과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강아지는 이미 그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강아지가 의지할 수 있을 만큼 일관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대부분의 반려견 주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에 관한 것이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실제로 무언가 걸려있는 것처럼 강아지와 놀아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아지와 진심으로 놀아준 게 언젠가요? 가만히 서서 메시지를 확인하며 공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밧줄 장난감을 대충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집중하고 참여하여 게임이 실제처럼 느껴지게 놀아준 것 말이죠. 강아지를 단순히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것과 실제로 충족감을 주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많은 실내견들이 불안, 파괴적인 행동, 그리고 수의 행동학자들이 점점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강아지 우울증을 겪게 되는 이유입니다. 강아지는 본능이 사라진 가축화된 늑대가 아닙니다. 그들의 본능은 사라진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작은 치와와부터 큰 그레이트 데인까지 모든 견종은 사냥 본능, 추적 본능, 회수 본능, 몰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행동상의 특이점이 아니라 생물학적 필수 요건입니다. 이러한 본능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지 못할 때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가구, 신발 혹은 당신의 정신 건강과 같은 다른 분출구를 찾게 됩니다.
수의 행동 저널 Journal of Veterinary Behavior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상호작용 놀이 자극이 부족한 강아지들은 분리불안, 공격성, 강박 행동의 발생률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나쁜 강아지가 아니라 충족되지 못한 강아지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놀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난감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세요. 천천히 움직이다가 멈추고 갑자기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게임의 긴장감을 쌓아 올리세요. 강아지가 이기게 해주세요. 때로는 장난감을 잡고 흔들며 사냥의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세요. 마지막에는 마무리 시간, 용 강아지의 신경계가 게임의 흥분 상태에서 다시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하는 몇 분간의 차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 과정 긴장 조성, 추적, 포획, 해소은 강아지에게 단순한 레크리에이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뇌에 나는 유능해, 나는 살아있어, 나는 인정받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경험입니다. 당신이 그 놀이의 반대편에서 온전히 집중하고 있을 때 강아지는 단순히 놀이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수동적인 애정 공세로도 만들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유대감입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다섯 번째 포인트는 강아지가 매일 하는 행동 중 당신이 아마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을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아지에게 완전히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강아지에게는 세상이 너무 벅차게 느껴질 때 찾아갈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어릴 때 가둬두었던 울타리가 아니라 강아지가 직접 선택한 장소,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아무도 부르지 않으며 아무도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지 않는 구석자리 말입니다.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의 강아지는 필수적인 무언가 없이 살아온 것이며 그 부재의 영향은 거의 확실히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강아지는 지속적인 사회적 자극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에서의 무리 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동시에 물러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극, 소음, 활동, 상호작용으로부터 멀어져 진정한 휴식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경학적 욕구입니다. 학술지 동물 애니멀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주인에 의해 존중받는 전용 휴식 공간을 가진 강아지들은 그런 공간이 없는 집의 강아지들에 비해 만성 스트레스 지표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핵심 단어는 주인에 의해 존중받는입니다. 그 공간은 집안의 사람들이 강아지가 그곳에 가면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할 때만 제 기능을 합니다. 부르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강아지가 스스로 돌아오기로 선택할 때까지 사회적 세계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주인들은 의도치 않게 실수하곤 합니다. 구석에 침대를 놓아주고는 30초 뒤에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합니다. 캔넬을 만들어주고는 휴식 중간에 인사를 하려고 문을 엽니다. 강아지가 눕자마자 쓰다듬으려고 손을 뻗습니다. 이러한 모든 방해는 강아지에게 같은 사실을 가르칩니다. 이 집에는 내가 진정으로 안전하게 쉴 곳이 없구나. 이 교훈의 영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쌓입니다. 진정으로 쉴 수 없는 강아지는 진정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회복하지 못한 강아지는 스트레스를 축적하고 이는 행동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충족되지 못한 욕구에 대한 외침인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강아지에게 특정한 장소를 마련해 주세요. 그곳에 편안한 냄새가 나는 것을 놓아주세요. 강아지가 스스로의 방식대로 그곳을 찾게 하세요. 강아지가 그곳에 가면 그 공간을 성격처럼 대하세요. 왜냐하면 강아지에게는 그곳이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게 되면 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상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강아지가 당신에게 몸을 기대고 쉬기로 했을 때 완전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 순간을 알 것입니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 강아지가 천천히 의도적으로 다가와 한 바퀴 돌고는 당신의 몸에 밀착하거나 다리 위로 올라와 몸을 늘어뜨릴 때 말이죠. 팔은 저리고 보던 프로그램은 집중하기 힘들어지며 필요한 물건에 손이 닿지 않게 되어도 당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재미있는 불편함 정도로 여기지만 실제로 그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은 동물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의사소통 행위 중 하나입니다. 잠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처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상태입니다.
동물이 잠들면 방어 기제가 해제되고 인지 능력이 꺼지며 위협을 감지하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야생에서 강아지는 자신의 생물학적 본능이 이 존재는 내가 무력할 때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 한 다른 생명체에게 몸을 밀착하고 자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당신과 닿은 차에 잠들기로 선택했을 때 그것은 단지 편안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장소 중에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표면과 구석과 안전한 장소 중에서 나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그 선언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훼손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가만히 있을 때마다 자신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희생하고 강아지가 그저 자게 둘 때마다 당신은 당신만의 선언으로 그들의 선언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준 신뢰를 알고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게. 우리가 다룬 모든 포인트들을 되짚어 보세요. 강아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준 일관된 아침 인사, 코가 이끄는 대로 따랐던 서두르지 않은 산책, 신경계에 닿았던 목소리의 따뜻함, 본능을 존중해준 놀이시간, 휴식을 허락해준 전용 공간.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어떤 스프레드시트로도 캡처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강아지가 기록하는 계좌에 쌓인 예금입니다. 강아지가 당신의 몸에 기대어 눈을 감을 때 그것은 그 계좌가 한 바퀴 돌아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강아지가 당신에게 합계 잔액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표현된 신뢰입니다. 당신은 다시는 그 순간을 예전처럼 볼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단순한 낮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곁에 있는 충직한 동반자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우리 삶을 공유하는 동물들의 침묵의 언어를 파헤치고 종종 간과되는 진실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의 공동체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의 세계에 대한 다음 통찰이 곧 찾아옵니다.